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수국 영상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정원에서도 화분 수국이긴 하지만 월동을 해서 꽃을 피운 아이들이 벌써 한 달 가까이 3주 가까이 피어 있는데요. 푸른색 계열의 니코블루 아이도 보이고 돌채식, 이번에 분홍색 꽃도 보이고 오죽수국 이렇게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가깝게 영상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영상을 많이 올렸고 지금까지 또 조회수가 많은 아이들을 위주로 그 영상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수국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최근 영상은 여러분 묻히면 제 프로필 안으로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유튜브 재생 목록 안에 그 수국 라인, 그 수국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해서 따라오시다 보면 제가 올린 최근 목록들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별로 날짜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시면서 수국 키우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와 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국 얘기를 참 키우기가 복잡하고 꽃 자르는 시기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앞부분에 가장 간단한 방법 한번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복잡한 걸 다 거두절미하고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신품종이 아주 많이 나와요. 주위에 강하고 얼동을 잘 못해도 작년에 묵은 가지 올해 난 줄기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신품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앤드리스 썸머 계열의 아이들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사서 심으면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언제 해야 한다든가, 꽃을 언제 자른다든가,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자르면 안 되나 라는 그런 걱정은 없이, 다른 줄기가 묵은 가지가 죽더라도 그해 새로 난 줄기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국은 전통적인 수국. 가지치기의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 아이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요, 그 아이들은 전통적인 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은 줄기에서 꽃을 피우는 아이들은 그 특징이 바로 가지치기에 있습니다. 시기에 있고요. 노지에서 피는 아이들은 남부 지역에서는 꽃이 거의 많이 올라왔고,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분 꽃들은 이미 다 만개를 했고 좀 늦게 피어오르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꽃이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앞으로 그래도 2, 3주는 더 있다가 이제 꽃이 지는 모습을 보일 건데요. 자르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 화분이나 노지나 비슷합니다만, 노지의 아이들이 꽃이 피는 시기가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거의 대부분 많이 핍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앤드리스 썸머 계열이나 목수국 계열 아이들은 가지치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언제든지 가지치기를 해도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일반 수국 아이들, 전통적인 수국 아이들, 꽃이 피고 나면, 그러니까 늦여름, 가을이 들어오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6월, 7월, 8월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화분 수국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분 수국 꽃이 싱싱한데 6월달, 7월달에 반드시 잘라야 되냐? 그런 규칙은 없어요. 이제 보통 6월에서 7, 8월 사이에 8월 초 사이까지는 잘라줬으면 하는 게 수국 키우시는, 일반 전통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제 권고하는 말이기도 하죠. 화분 수국 같은 경우는 꽃이 일찍 피었기 때문에 꽃이 시들시들해졌다 그러면 그때 이제 꽃 위에서 두세 마디 정도 아래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그 밑에 난 입자루 있는 사이에 겨드랑이에서 새순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어쩜 꽃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화분 수국의 특징들이고요. 그런데 화분 수국도 꽃이 싱싱하다면 굳이 자를 필요는 없겠죠. 화분 꽃이 시들지 않아서 자르고 싶지 않은데 내년에 꽃을 위해서 잘라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단 화분 수국은 실내에서 둬야 하는, 월동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키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라주는 편이에요. 꽃이 지면 좀 낮게 잘라도 꽃 줄기가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나면 엄청난 수세를 자랑하죠. 내년에 꽃눈을 만들어야 할 시기를 지금 보는 거죠. 찬바람이 일면 내년에 필 꽃눈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르는 겁니다. 화분 수국 말고 노지에 있는 수국도 원리는 똑같아요.
늦게 피기 때문에 6월 달에 피기 때문에 6월 장마 걸치고 7월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 정도 되면 꽃은 거의 한두 개 아니고서는 거의 다 마르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합니다. 그때 끝까지 그냥 뭐 산수국이든 뭐든 나는 그냥 꼭 그대로 두겠다 하면 겨울까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대로 두고 이 크기 자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서 월동을 시키겠다 하면 굳이 가지치기 할 필요 없어요. 단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수국을 크게 키우고 싶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고요. 중부지방에서는 크게 키우면 월동을 할 때 끝눈들이 그러니까 묵은 가지에서 꽃을 피는 아이들은 가지가 너무 길어지면 꽃눈이 거의 얼어요. 추위에 많이 노출되고 바람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거의 죽기 때문에 이렇게 낙게 잘라서 보온을 시키는 그것 때문에 꽃이 지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하는 시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도 그렇고 화분에서도 그렇고 너무 키가 크는 걸 일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르는 이유이고요. 꽃을 굳이 자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키가 커도 괜찮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굳이 자르는 이유는 가을철이 되면 이제 내년 꽃을 위해서 꽃눈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9월, 10월 정도까지 성장의 시기를 보니까 11월 정도면 이제 꽃눈 분할을 위한 준비를 들어가니까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국 보여드릴게요. 오죽 수국이 진짜부터 화분 수국은 피었습니다.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오죽 수국인데 꽃 많이 말랐죠.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6월부터 이제 자르는 시기라고 들어갔잖아요. 6월부터는 꽃을 자르는 시기가 이 화분에서 일찍 핀 아이들은 그 시기에 들어갑니다. 오죽 수국 같은 경우는 이 하나 아이가 화분에 심어진 아이가 꽃이 하나만 피고 다른 아이들은 안 피어서 이 아이를 대거 삽목을 할 생각이고요. 꽃이 핀 아이들도 줄기가 너무 길었어요. 지금이 6월이니까 이 아이들은 6월에 자르는 게 맞습니다. 일찍 화분에서 핀 아이들은 6월, 7월 사이에 잘랐는데 밑에 순이 나와서 운 좋게 꽃이 한 번 더 피워준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자른 아이들은 낮게 잘라서 키를 좀 낮게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키로 영양분이 오지 않을 때는 이제 뿌리에서 아이들이 새 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정말 싸게 사가지고 온 아이인데 이츠미 히돌이라는 겹수국입니다. 단수국 계열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꽃이 지면 저는 짧게 자를 거예요. 엄청 길게 뻗었죠. 이 아이도 화분 수국이기 때문에 가지가 좀 튼튼하지 않고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이 아이도 6월 가지치기 하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꽃 아주 예쁘죠. 도피오 로사라는 아이인데 제가 이 아이를 제주도 마모르블랑 그 카페에 가서 보고 너무 이뻐서 이름을 기억했다가 산 아이인데요. 줄기가 짱짱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짱짱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길게 라인을 만드는 그런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오래 꽃이 갈 것 같아서 계속 두고 보다가 아마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지를 좀 쳐줘야 될 것 같고 묵은 가지든 새 가지든 상관없이 이 아이는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화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짧게 줄기를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으면 한 마디 두 마디 정도에서 자르고 더 짧게 자르시면 묵은 가지에서도 가까이에서 잘라도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꽃을 잘 피우고 이 아이만큼은 새 가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추위에도 강하고요. 추위에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내로 들여서 월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지금 풍성하게 돌체식이라는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 아이들 좀 삽목을 좀 많이 하려고요. 꽃이 예뻐서. 그리고 이 아이는 니코브루인데요. 니코 그 이름 자체에서도 블루라는 그 특징이 들어가 있는데 워낙 알카리성이 강한 곳에서는 붉은 꽃을 피기도 합니다. 제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의 아이는 분홍색을 피웠더라고요. 이곳에서도 보면 이 아이가 니코블루예요. 근데 이 화분에서 알카리성이 강했는지 안에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붉은색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짱짱하게 올라온 묵은 가지에서만 꽃을 피우는 일반 전통 수국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전통 수국, 일반 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6월, 7월 사이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 그런 아이들을 주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국 저희 그 손님맞이요.
문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수국도 제가 재작년에 삽목을 했다. 올해 실내에서 월동을 너무 잘했더니 제 얼굴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멋진 수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국 키우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분 수국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 하고 난 이후에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가 되면 새순이 막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제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그리고 추위가 들어오면 이제 꽃눈 분할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인데 겨울 0도에서 5도 사이에 뭐 마이너스 잠깐 가도 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을 한 100일 정도 보내야 합니다. 100일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50일 정도 추위를 먹으면 됩니다. 감나무가 있어서 더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에 방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수국 아이들이 워낙 크기도 크고 꽃이 오래가는 아이기도 하지만 너무 하루 종일 따가운 햇살을 계속 머리 위에 쬐고 있으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 그늘 이런 위치에 배치해 놓으면 수국꽃 오래 갑니다. 이렇게 목수국 계열 아이들, 향수국 계열 아이들은 따로 가지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수영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가지치기를 하셔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아이들만 8월 초까지는 늦어도 좀 쳐주시라. 그래야 그 다음에 필 꽃들이 꽃눈을 만들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르고 싶지 않으면 자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둬도 꽃 아래에서 꽃눈들 다 만들어냅니다. 단 그 대신 늦가을이나 막 겨울에 꽃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보기가 싫어요. 그때 자르면 전통 수국 같은 아이들은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꽃을 자르지 않아도 꽃눈을 만들어서 다음에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미리 가지치기를 하면 그 아래 마디에서 새 가지를 만들어서 꽃눈을 만들어내어 더 풍성한 꽃을 피우게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수국 꽃 자르는 가지치기 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 달 사이에는 이제 화분 수국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노지 수국은 아직 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지치기 하는 거 잘 모르고 힘들고 그렇다 싶으면 꽃 주문을 하실 때 목수국 계열 아이들이나 또 아나벨 수국 계열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앤드리스 썸머 계열 아이들 이렇게 사서 하면 여러분들 그 월동 스트레스 없이 가지치는 시기 스트레스 없이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수국의 또 다른 아이템으로 삽목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